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양평 전원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전원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 여기 건축주이기도 하고 몇 년 살았죠? 우리 2007년도에 왔어요. 2007년도에 여기 집을 직접 짓고 이 집을 직접 짓고 이 중간중간에 촬영 우리 대담 중간에 이 주택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화가로서 여기 생활하고 계시는 이모 사장님, 그 다음 친구는 우리 이제 김모 사장님, 김 사장님이신데 바로 옆에 우연찮게 여기 이사 올 때 모르고 여기 있다가 조우를 했는데 딴 데로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 분은 이제 전원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시골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다 외지로 다니면서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은퇴 후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그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장입니다. 자, 도시 생활하고 전원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마음이 여유로워져. 은퇴한 지 한 2, 3년 되니까 여기 있겠다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더 미리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영상에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이거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앞만 입힌 집도 3년 게으르면은 폐가가 돼요. 여기 소나무도 다 전지하면서 하나 하면 한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그거 할 때가 그냥 제일 속 편해요. 가끔 그 영화 옛날 그 대부 마른 브란도가 저 정원에서 이렇게 큰일 남겨놓고 관리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김 사장님 얘기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주 생활권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 그러니까 주말 주로 오고 낮에도 이제 뭐 일 없을 때는 와서 이제 있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첫째는 좋아. 예? 참 좋아. 그러니까 뭐가 좋냐? 예.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쉼표가 생겨. 여유가 생겨. 예? 마음이든 뭐든 약간 그냥 정신적으로 일단 여유가 생기고 그 또 한편으로 외관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뭐랄까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있는데 예? 이쪽에 나오면은 좀 넓은 집에서 뭐 마당도 있고 잔디도 있고 이게 누릴 수가 있어. 그거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해보고 싶은 로망이었어. 물론 이제 집사람이나 다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 로망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잔디 깎아볼 수 있고 남들처럼 뭐 미국 사람들 잔디 깎는데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세로 들어왔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샀어. 뭐 한 두 번 깎아봤지만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세차를 할 수 있어. 세차 서울에서 세차 못 하는데 근데 여기 계속 있는 사람 세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잔디 깎아보는 것하고 세차하는 것하고 이 두 개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좀 다르게 아주 색다르고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아날로그적으로 상당히 좋게 느껴지더라고. 애들도 와서 여기서 그래도 아장아장 뛰어는 마당에서 말 공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1년 중에 단 뭐 며칠 안 되지만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다음 우리 한 사장님은 아예 여기에서 처음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생활하고 외지 생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리턴해서 있는데 좋겠지 뭐 고향이니까.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 또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게 이제 그게 마음이 이제 평화롭고 여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힘들 때는 또 에휴 이게 왜 힘든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후회도 되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자연과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전원 생활을 하려면 절대로 잔디밭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잔디밭이 그래도 한 40평? 아니, 30평? 100평 넘어요.
아니, 잔디밭만. 잔디가. 잔디가 100평이라고. 근데 잔디밭 관리하기가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잡초 뽑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게 잔디가 깎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쾌감이 있어. 싹 정리되는. 그 지금 이제 다시 집지하느라고 다 잔디가 망가져가지고 속상한데, 이거 한 2년 가요, 이게. 다시 이제 자리 잡히려면. 이제 잔디는, 깎고 나서의 그 잔디 깎고 나면 풀냄새 있잖아요. 풀냄새 맡으면 기분이 상당히. 잔디를 좋지. 뭘로 깎아요? 잔디 기계. 그러니까 잔디 기계가 자동 기계 아니면 밀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다 깎고 나면 한 1시간, 한 20분? 30분 그렇게 걸리는데, 온몸을 따내놔요. 운동대로. 주기는 며칠에 한 번씩 깎아요? 거의 뭐 한 보름? 자주 깎고. 잡초는 자주 깎을 수밖에 없지. 잡초를 이제 뽑아야죠. 그걸 다 한다고. 우리 김 사장님은 근데 나는 이 옆집도 잔디가 이 집만큼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나도 이제 잔디를 보니까 서울에서 잔디 안 보다 막상 잔디 보니까 그렇게 즐겁더라고. 그래서 빌리려고 그랬더니 빌려 쓰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잔디 깎는 기계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사주더라고. 뭐 제일 싼 걸로 하나 사줬어. 깎아보니까 나는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냐면 깎을만 해요. 1년에 난 2번 깎았어. 예? 봄하고 가을. 깎으면은 그렇게 깎으면 잡초가 관리가 될까? 아, 돼. 예? 그러니까 잡초가 그 비 오를 때 몇 개 이제 뽑아주면 돼. 이게 처음에 하나도 내비둬서 방치했을 때 문제지. 이제 보고 이제 처음에 이제 비 오고 그랬을 때 딱 물렁할 때 쏙쏙 몇 개만 뽑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그렇게 침범을 못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 기껏 자라봤자 나중에 잔디 깎을 때 한번 쭉 밀어주면은 같이 내려가니까. 잡초나 뭐 잔디나 똑같이.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잔디가 관리하기 여기는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잡풀이 올라. 잡풀이 엄청 올라와요. 한 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에 2번. 2번은 꼭 필수로 해야 되거든. 2번 정도 했는데. 내가 나머지는 4번이나 5번 정도부터 깎고. 그럼 한 사장님은 뭐 잔디하고는 상관없잖아. 농사를 지니까. 그런데 나는 풀과의 전쟁을 하니까. 아, 여기는 잡초와의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이고, 나도 예를 들어 집에 조그맣게 잔디를 심었었는데 도저히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 어? 거기에 뭐 민들레 씨고 뭐간에 계속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처럼 특별한 소일거리 없이 집에서 이런 걸 뭐 매일 뽑고 뭐 이러면 쉬운데, 그게 안 돼. 그랬을 때는 일반 도시 생활하던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잔디를 심고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막 지레 겁먹은 거야. 지레 겁먹. 지레 겁먹. 그러고서 뜨거울 때 여기 나와서 풀을 뽑고 그런다 그랬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거라 이거지. 쉽지. 아니, 그리고 잔디가 내가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 따갔을 때는 야 진짜 엄두가 안 나. 많았거든. 근데 얘 많이 잘 뽑다 해서 난 한 번은 열심히 뽑았어. 한 번 열심히 뽑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저 먹게. 그 다음부터는 근데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난 그래. 나이가 내가 너보다 생일이 빨라. 아니 나이가 어려서들 그런지 몰라도 아니 고등학교 때 재수했디야. 아, 나도 재수했어. 내가 생일이 더 빠르다니까. 너 몇 호생이야? 너보다 형이지. 너 몇 호생이야? 야, 우리 주제를 벗어나.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원 생활에 대해서 꿈을 좀 깨라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그 잔디밭을 하지 마라. 그 모르는 로망을 가지고 하지 마라는데, 여기 희한하게 이 친구들은 괜찮아요. 다 잔디 깎는 거 좋아한다니까. 지금 괜찮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잔디. 재미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고들 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할만하다. 아, 게으른 사람한테 단점이지.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네요. 이제 다음 주제로서는 이 사장님 집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고바인데, 이 겨울에 눈 오면 어떻게 해요? 눈 치워야지. 여기를 이거를 거의 1km 이상 되던데. 여기서부터 여기 코너 돌아가서 꺾이는데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이 집하고 나하고 둘이 거의 치워요. 그래도 차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눈이 남아 있을 텐데. 사륜차는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승용차고 나는 이제 저걸로 하나 있어야 돼. 괜찮다 그러네요. 우리 저 한 아, 사장님. 눈 치우면 되지 뭐. 1년에 겨울에 한겨울에 쳐봐야 한 3번 4번? 그냥 치우면 된다. 간단하네. 잔디 깎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야. 잔디는 잔디 깎아주면 되고 응. 눈이 오면 치우면 된다. 아, 그럼 여기서 왜 살아? 다음에는 이제 우리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벌써 15년 됐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15년 전에 땅값하고 짓는 거 다 해서 5억 2천 들었어. 5억 2천. 그러면은 지금 얼마가 가요? 이게 몇 평이지? 이거 200평방미터. 아니, 그러니까 60.5평. 건축 면적이 65평. 그리고 땅이 60.5평. 60.5평이고 땅이 땅이 266평. 260. 땅값 제하고 만약에 60평 정도 짓는다면 얼마? 그러니까 정도 3억,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3억 조금 넘었어요. 집값만? 어. 그럼 평당 500만 원 정도 드는 거네.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이 조경이나 그거 다 포함해서. 이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500만 원.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1000만 원. 그렇게 받을 거예요. 땅값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양평이 땅값이 비싼 것 같은데. 양평이 내가 그때 63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뭐 여기 한 150 하는 것 같은데 그 땅값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인기가 좋죠. 전원주택지로.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도 이제 임대를 하는데 여기 고른 이유가 주말에 쉽게 오기 위해서 이 양평을 고른 걸까요? 시간이 여기 일단 성향이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데고. 강화 강산 쪽에는 되게 분당이나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해서 미사리에 바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강북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이제 서쪽이나 이쪽으로 하는 게 많지. 그런 지역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교통.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 이거 임대할 때 얼마 주고 임대했어요? 여기 들어올 때는 2억. 전세. 3년 전에 전세 2억. 전세 2억. 2억 들어왔고 지금 간 데는 이 양평에 또 전세가 오히려 귀해요. 예? 전세가 판매는 많은데 예? 전세는 상당히 귀해가지고 다 돼가고서 그때는 요번에 올려가지고 2억 5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있는 데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만나서 들어보면 우리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서 집사노들 해주면서 돈 내주고 본인이 다 고쳐주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좋다. 전원주택 임대 생활하면서 그 큰 집을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조그만 집 그냥 하면 없어. 되지 않을까? 없어. 요새 회의를 많이 애들이 요 옆집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애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처음이니까 애들도 이제 흥미를 갖고 우리 아들, 딸들 또 손녀들, 손자들 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일단은 애들도 뭐 서울 쪽에서 오고 먼 데서 올라오니까 멀으니까 애들도 이제 한번 와봤더니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큰 집 같은 경우는 말대로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장님은 여기 와서 농사를 짓나요? 하나도 안 져. 아니, 텃밭이 조그맣게. 저거? 여기 여기까지 무였는데 뽑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썩어버렸어. 올해는 안 심었어? 뭐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 이제 해이지. 그 그것도 대신 텃밭이라고 들어갔다. 저 화분이지. 얘네 집에서 농사 지었지. 그러면 전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텃밭을 하고 뭐를 갖다가 먹겠다. 내가 직접 생산한 채소를. 그런 기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같아요. 난 네, 공기 먹는 거 좋고 상추 잔뜩 심었다가 그냥 보는 거. 상추 입에서 플랜드 날 때까지 먹는데도 너무 처리가 안 돼.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컨하우스에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또 한편은 재밌어.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화가 여기 생활을 하시고 여기 아주 훌륭하게 우리 화가로서의 그런 어떤 센스 다 해서 굉장히 멋있게 해놨는데 내가 다시 양평에다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이게 너무 컸어 아니면 너무 작았어 뭐 이런 걸 뭉뚱그려서 내가 다시 짓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그맣게? 딱 하나. 아니 집은 뭐 그렇다고 그래도 창이 너무 많아. 창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걸 데가 없어. 그거 이유 하나야. 단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열은 뭐 질 때 이제 신경 쓰면서 하니까 단열 같은 건 괜찮아요. 집을 지금 새로 짓는 방도
43cm? 그게 사중창으로 해가지고 그런 단열 같은 건 신경을 애초에 여기가 추우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동파가 작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왔는데 가끔 동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고생이야. 이 전원 생활을 하면은 전원 생활 한 사람끼리 말들이 잘 통해. 근데 원주민하고 잘 안 통해. 아, 텃세? 텃세라기보다는 아직 외지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외지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새로진 건 없죠.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 외부에. 저 밑에 동네.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이장도 2세나 받으러 오지. 2세라는 게 또 있대. 그럼 리세가 있지. 리세가 있고 몇만 원씩 내는데. 이게 발전기금이라 해갖고 또 어디 뭐 놀러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돈을 우리 그 받는 게 노인네들 있어. 뭐 하는 거 뭐 경례잔치 같은 거 하고 그럼. 그러면 우리한테 그거 들어와도 이제 우리 뭐 오라는데 가서 뭐 그렇게 가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덜한데 외지인이 많이 오는 데는 굉장히 그 외지에서 들어간다는 견디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장이 요 나이는 밑에까지는 내가 많이 트랙터로 들어갔더니 눈이 많이 오면 그러고 트랙터로 있다. 밀어. 여기까지 안 올라. 안 올라온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데 이제 뭐 그 신경 안 쓰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식으로 짓겠다. 아니면은 뭐 가볍게 짓겠다. 그냥 정식으로 치려고. 하는 거야. 정식으로 이평수 정도면은 나는 괜찮다. 어차피 어쨌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저거 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은 세 드는 입장에서 임대. 세든 입장 내가 막상 지금 3년 차 살아보니까 나이가 좀 젊은 한 40대 정도 좋아. 그 정도 돼도 사가지고 리모델링 내 집으로 해서 이제 꾸며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60이 넘어가서는 내 집을 해서 갖기는 좀 부담 가고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 나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작은 걸로. 작은 걸로. 이제 다음에 이제 옮겨간다고 그러면은 전세니까 언젠가 또 옮겨가라고 그러겠죠. 옮겨간다면 그때는 작은 집으로 갈 거예요. 나는 조금 이제 욕심이 내가 집을 이런 식으로 지면은 저기 파주 헤이리 같이 다 집들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다 이렇게 질 줄 알았더니 또 막상 안 그렇더라고. 이 집은 그 무슨 정신병동 병원 같고. 방송에 나올 텐데 괜히 그 얘기했다가 큰일 나. 옆집 사람이 뭐야. 지금까지 좀 제가 이 인터뷰하는 분들을 이 표본을 잘못 잡았는지 전부 다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좋아하니까 살죠 여기. 어쨌든 뭐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단점, 불편한 점을 다 끄집어내서 특히나 많이 얘기하는 게 벌레 싫고 뱀 싫고 뭐 모기 싫고 너무 싫다 여름에 이제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얘기 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 얘기했듯이 이제 벌레. 이제 여기가 좋게 보면 좋은 건데 제일 처음에 이 까만 벽지에 무당벌레가 그냥 콱콱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집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무당벌레가 공기가 좋아 산다며 그래서 점점 없어졌는데 벌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남들은 속도 모르고 날씨 좋으면은 여기서 바베큐 뭐 구워 먹자고 그러는데 내가 오면 낮에 오라고 그러잖아. 밤에 고기 구워 먹을 때 난리 나요. 불 켜놓고 그러면 이제 나방. 벌레들 많이 끼고. 그리고 벌레가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뱀도 가끔 다녀요, 이렇게. 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당한 게 뱀이 지나가는 걸 보고, 뱀이 들어가는 걸 보고, 뱀공을 막 쓰시다가 옆에 땅볼집이 있었던 거야.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쏘였어. 그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가 있고 나서는 좀 많이 나아졌지. 뭐 얘가 이제 두더지도 잡고 쥐도 잡고 다 잡아요. 뱀도 잡고 그래. 꽁지 잡는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아까 뭐 잔디 관리 얘기했는데 잡초. 특히 버드나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있을까요? 책도 있지, 책. 그러니까 칡덩크라고 버드나무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들은 그러더라고. 네가 식사하는데 네가 이사 왔지 뭐. 근데 할 말은 없더라고. 근데 한테 다시 그건 짚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제. 감수하겠다. 시골이니까. 겨울에 아무래도 동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이쪽이 추우니까. 동파가 어디서 드는 거죠? 보일러에서. 그리고 이제 저 지하수에서, 근데 지하수 저거는 그래도 얼지는 않더라고. 물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침에 문제네. 일어나서 딱 이제 얼 때가 있죠. 그게 문제네. 우리 김 사장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여기서는 내가 처음에 와서 그거는 말벌, 버리지 뭐. 벌똥이라는 걸 처음 왔어. 자동차에 뭐 누렇게 뭐가 있어. 이게 뭐 벌레가 붙었나 뭔가 했더니 보니까 이 벌 키우는 사람들 벌똥이 자동차에 탁 달라붙으면은 그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내 벌똥이 어떻게 보면 벌똥 테러 당한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밤중에 이 전원생활은 이 시골은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기도 무섭고. 서울 같으면 밤에 산책을 하다는데 여기서는 밤에 산책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찜찜해. 뭐 개라도 있으니까 개라도 끌고 가지만은 개라도 혼자 이렇게 그 산책하려고 그러면은 좀 찜찜한 거예요. 그 뭐 멧돼지도 한번 만날까 봐. 뭐 공부 같은 건 없으면데 우리 뭐 한 사장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벌레들이나 뭐 뱀이나 뭐 뱀 나오면 더 즐거워하실 테고 뱀술 담근다고. 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벌레나 뭐 동물이나. 아니 벌레나 그런 거를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뭐 벌레도 예를 들어 뭐 바퀴벌레처럼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오래 살다 보면은 집이 노후되고 그러면은 벌레가 많고 또 쥐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되는 걸 보니까는 젊은 애들은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무서우니까 못 잡아 그러고 아예 뒤로 빠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도시나 이런 데 살 때면 예를 들어 고친다 뭐 고장난다 그러면 금방 업자를 부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하다못해 너가 막힌다. 그럼 뚫어도 내가 뚫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 바로도 안 오고. 바로도 안 오고.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뭐 부르는 게 아니고 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적기를 쓴 게 사람 부를 것 같고 내가 장비를 사. 장비상. 그 인건비를 사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때 생활상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네.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그걸 즐긴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만 내가 인터뷰를 하니 이게 다 즐긴다고 하니까 불편함을. 그럼 병원 같은 건 어때요? 생활 편의 뭐 물건을 산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 서울에서 마트를 가봐야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이상 걸릴걸 다? 여기서 다 10분 안 해요? 그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원주택지를 구한다는 게 지금 현재 이 두 분들 특히나 뭐 여기 있는 분은 이제는 시골이라고 할 수도 없지. 이제 도시화됐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원주택지를 양평이라고 지금 여기 와서 생활하니까 다 편하게 생각이 되는데 내 전원주택지가 예를 들어 정선이다, 뭐 저쪽 양양이다, 뭐 인제다 했을 때는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원주택지를 거기다 한다면 안 가겠지. 안 가.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양평이라고 꼭 한정 짓지 말고 전원주택지를 고르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평이 3가지 부류가 있더라고. 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예술가 쪽의 사람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숲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망, 여러 가지 전망 보는 사람. 되게 세 부류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전망을 생각한 거지만 저쪽 서종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전원주택 단지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조직화돼 있었죠. 우리 같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어떤 이제 업자가 만들어가지고 엎쳐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바에는 뭐 다른 동네 사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 전망. 거긴 전망도 없잖아. 서정 그쪽에는 사실 없지. 남의 집 보는 것밖에 없어요. 북한강 보는 다리. 그거 북한강 보이는 쪽만 그렇지. 서정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래 저 숲속으로 찍으려면 주택만 조언이 있어요. 서정 쪽이 좋은 점은 뭐냐면 경춘도로에서 서정 IC를 딱 빠지면 그 3, 북한만- 40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지. 잠실에서. 아, 잠실에서 떨어지면 교통편이는 교통편은 끝내주지 거기가. 그러면은 그 교통 같은 조건 말고 또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그 조건이고 나머지는 뭐 전망 내가 좋은 거? 택한다면 전망하고 공기죠 뭐. 그리고 조용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네. 그렇죠. 아니면 도시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서울에 또 집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도 그 조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까우면 물론 이제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물론 첫 번째 조건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 내가 꼽는다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 내가 상주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개념이 아닌 개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멀어도 그거는 감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 글쎄 뭐 그래도 충청권 정도는 가야지. 전라도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는 좀 사실 멀지. 그 정도는 멀지만은 뭐 2시간 정도 안짝 뭐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해도 돼. 충북 정도 안에 정도는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맨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간다. 어?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대신에 뭐가 있으냐면은 그 저거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외딴 집, 나 혼자만 있다. 아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에서?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무섭긴 하더라고. 무섭긴 하더라도 뭐 난 그게 더 좋지. 그 나이 드니까 무서운 건 없이 나도 조용한 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문제 생겼을 때 도움을 청이가 상당히 곤란해져. 예? 도움을 청이가. 그래서 하다못해 요 아랫집이라도 누가 살고 저쪽에 누가 살고 이렇게 하다못해 나 혼자 있는 그 산속의 외딴 집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얼핏 언급했다시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전원주택 이왕이면. 단지를 꾸며가지고 거기에 옆집 옆에 옆집 옆에 옆집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저기 아까 네, 보였던 그거 찍었죠. 또 저기구나. 앞집도 집이 있고 뒤에도 집이 있고. 아 이건 전원주택이 아니요. 이건 그래. 빌라요, 빌라. 그럼. 이런 데는 진짜 거기는 돈 주고 가서 살으라도 살고 싶지가 않아. 막상 살아보니까 아 이건 불편해. 응? 그래서 이런 데는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막상 3년 있다 보니까 얘기 들리는 데가 말대로 진짜 그 저기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어렵고, 외지인들은 외지인들이 한 90% 있는데 껴야지 그나마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지내고, 같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서로 다 친구가 돼요. 그냥 어디서 저 윗집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저쪽에 삽니다. 뭐 이러면서. 어디서 왔어요? 응? 어디서 왔냐? 어디에요? 뭐 저 양천구예요. 아니 나는 저 안양에서 왔는데요. 나는 노원구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마주치더라도 그냥 편해요. 그게 돼. 근데 한번 또 서울 사는 사람한테 권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큰 집, 전세로 큰 집은 전세로도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좀 생활을 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 권해보고 싶어. 누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난 게, 전원주택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똑같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지. 해봐도 후회하고 안 해봐도 후회한다면은 해보고 후회라는 거지. 근데 요새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버리십시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런 문제, 내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아니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왜. 한번 생활하는 거니까. 그게. 남들이 다 싫다고 이제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하지만은 이런 쪽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막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난 농막 생활을 싫어. 너무 작아. 아 그리고 난 농사의 체질이 아니라가지고. 아니 이제 농막이라는 거를 빙자해서 거기서 그냥 쉬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농지법 개정이 이제 되고 우리 집 이제는 여기 안 밑에 농막 하나 줘놓고서 있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그래. 저 집 때문에 이 동네 딸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그 아파트 개념이지 이제. 이 때문에 동네만 같아.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자풀이면 괜찮은데 싹 해놓고 허름한 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너도 자주 보잖아요. 여기. 아니 전세사를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
농막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쬐끄만 컨테이너 하나 정도. 아, 이건 문제가 있어. 불편해. 불편해를 왜 돈 주고 와서 사서 해. 근데 그거를 전세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왜 불편한 전원주택지를 내 집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고, 그건 절대 반대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영상에 나와서. 근데 지금 김 사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다른 게, 그래서 같다고 그러나 다르나. 너무 작은 거는 불편해.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돼. 근데 농막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쉬는 거란 그래서 말이야. 많이 변질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농막을 얘기하면 안 돼. 농막은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지. 또 다른 저건데, 전원주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나는 전원생활이 물론 좋아서 하는데 하지마, 너는 힘들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이제 되게 남자들이 게으른 사람은 안 되고, 또 여자들이 화분 가꾸던 사람은 안 돼. 화분? 화분을 저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거 갖고 오려면 감당이 안 돼요. 그 화분이라도 갖고 본 사람이 아니, 틀리더라고요. 아, 그거는 내가 전세에서 살면 조금 동감을 해. 나도 이쪽에 올 때 화분을 꽤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옮긴 집에도 화분이 잔뜩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3년째 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화분 관리가 안 돼. 그냥 겨울에 이 얼어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들여놔야지 내놔야지 안 돼. 집 안에 들어오려면 화분 속에 벌레가 있으면 안 되거든. 또 살면은 이제 개인주택이니까 연료 문제도 있죠. 처음에는 도시가스가 일로 들어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자기네들 도시가스 파이프 받으면 우리 이어서 또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 그냥 사는데 불편하니까 지들이 안 하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내가 실제로 LPG를 하다가 2년 동안은 한 달에 한 12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집이 많이 커가지고. 들어가지.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만? 결제되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나 누가 상줄이 있으면은 날로도 계속 나무 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둘 다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새로 데피니까 이제 많이 들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했던 게,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몇 년에 지으려고 나서 지으라니까 좀 편하긴 하다. 그것도 이 집은 평수도 커서 기본 전기료가 많이 나가잖아. 그럼 지열은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들어? 겨울에? 지금 여기 돈 많이 나가요. 지열을 아니, 해도. 지열은 따로 계량기 따로야. 그래가지고 전기값이 보통 한 40만 원? 적지가 않지. 일반 사실은. 전기하고. 그러니까 지열을 하려면 또 전기값이 나가야 되거든.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일반 전기가 합쳐서 한 40몇만 원. 이번에 참 올랐더라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50몇만 원 전기가 오르더니 올랐더라고. 확 올라갔어. 그럼 50몇만 원이 나왔어. 그럼 지열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3,800. 근데 어디다 한 거야, 지열을? 저쪽 끝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보통 집안 팔 때 그 그러니까 기초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는데 짓고 나서 이제 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잔디가 또 한번 왕창 또 망가졌었잖아. 그 150m, 150m 파니까 두 군데 파니까 밑에 또 안만 있어가지고 돌가루가 잔뜩 올라와서. 근데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열이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가 않던데. 그게 전기도 싼 그렇고. 거지. 아파트 관리비 30-40만 원 나잖아. 난 전기라는데 지금 100만 원 넘어. 너 심야 그때 전기. 심야 잘못해서 그래. 심야가 그때 이제 우리가 질 때만 해도 그때 쌌는데, 그럼 쌌지.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게 별 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더 비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전에서 특혜를 줬거든, 심야 전기 쓰면은. 참고로 얘네 집 내가 설계해줬어. 그래, 맞아. 그때 교육청에서 봤을 때, 그때 네가 와가지고 못 쳐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우리 김 사장님은 여기 시골에 왔을 때 혼자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사모님이랑 혼자 올 같이 때 더 많지 뭐. 주로 혼자 올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싫어하지. 오면은 와서 청소하고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은 어쨌든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들도 다 없고 오늘 장시간 되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은 마무리 삼아서 한번 얘기를 좀. 내가 여기서 직장이 왕복이 130km였어요, 출퇴근이. 그걸 내가 15년, 16년 다녔는데, 절대적으로
부전일에 대해서 이렇게 추비 검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고생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도시보다는 불편하죠, 그죠? 이제 우리 집사람도 문화생활 없는 걸 제일 불편을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있다면은 나머지는 좋은 게 더 많죠. 그냥 그렇게 봐요. 나는 누가 전원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오라고 싶어요. 좋아. 단지 말대로 여기 좋아. 눈 쓰는 거 재밌다고 생각해야 돼. 재밌어.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근데 한 번도 안 쳤어. 네? 내가 다쳐. 여기는 내가 뭐야 서울에서 오지 못할 때 저기 뭐야 눈 오니까. 응? 근데 그러니까 눈 쓰는 것도 재밌어. 그 맨날 쓰는 거 아니라 1년에 해봤자 한 서너 번 쓰는 거고. 희한하네. 잔디 깎는 것도 맨날 깎는 거 아니야. 재밌어. 땀 좀 흘려.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어. 잡초도 짧게 깎으면 잔디처럼 그러니까 보여. 나는 딱 느꼈을 때 처음에 딱 전원 생활을 해보니까 느낀 노망은 뭐냐면 이 잔디 깎는 노망, 세차는 노망이라. 근데 여긴 다 좋대. 완전히 얘기 있잖아. 근데 텃밭에서 내가 그냥 상추 하나 딱 뜯어 먹을 때 그 즐거움. 이렇게. 전원 생활이라는 게 땅을 갖고서 이런 농사 짓는 사람이 있냐고 그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귀농이냐 귀촌이냐 차이지.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귀촌하는 거를 귀농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저 한 사장님은 뭐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그래. 이쪽에는 병원이나 뭐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나이 드면 절대 오면 안 되고 힘 있을 때 와서 일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거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원할 때 여기로 와야지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건 남자들 주관을 갖고서 와서 산다는 건 힘들어. 우리 마누라도 멋져했잖아도 잔디 싹 까놓고 싹 정리해 놓으면 좋다고 그래. 그 애들도 우리 집사람은 이제 70대면 이제 서울로 나가자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못 나가게. 아니 지들이 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이 들어갖고 내가 고동 제대로 못하는데 걔네들은 어쩌다 오는 거란 말이야.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전세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여기서 마당에 떠놓고 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즐거워. 그냥. 좋지. 자, 오늘 이렇게 뭐 저 예상하고는 다르게 전부 그 전원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본인들이 여기 그 전원 생활을 엄청나게 좋아하네요. 하여튼 오늘 여기 나와주신 우리 친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영상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완전 옆집이지. 희한하네. 너 이거는 다 일로 그냥 올라가고 있어. 야. 좋네. 그냥 있어도 될 거를 여기가 더 저희가 좋은데 전망이 여기는 좀 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망을 보려면 뒤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집은 저 거실. 이번에 전시된 소방하는 거 배식하고 어이구야. 3원짜리. 이건 야 꾸기지 마. 이게 저 위 옥상까지 그냥 일주일 그냥 주는 거야. 그때 질 때 아예 그냥 하고 주셨어. 저기다 가서